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갑주라고 합니다. 사업 개발을 엔지캠 생명과학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엔지캠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엔지캠 생명과학은 1999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코스닥에 2008년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저희 시가총액은 최근에 12억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전체 종업원은 한국 그리고 미국 포함해서 127명입니다. 두 개의 GMP 인증시설을 한국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R&D 센터를 한국에 3곳 보유하고 있습니다. 신약 개발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사회 이사들은 함성 신약물질 개발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1년 동안 손기영 씨의 지도하에 그리고 김혜경 부회장님과 함께 저희 경영진들은 특히 조도현님께서는 미국을 담당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김희수님은 미국 임상을 담당하고 계시고, 홍창기 박사님께서는 EC18을 직접 개발하신 분이고요. 존초이 박사님께서는 미국에서의 임상실험을 담당하고 계시고, 저는 사업 개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철수 박사님은 메디컬 디렉터리를 하고 계시고, CMC를 담당하고 있는 닥터 큐가 있고, 글로벌 R&D 사이트를 담당하고 있는 윤선영 박사님이 있습니다. 또 전 세계적으로 키 오피니언 리더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는데요. 크로포드 박사님은 저희 헤드 체어맨으로 일을 하고 계신데요. 화학요법으로 인한 호중호 감소증 전문가십니다. 스티브 소니스 박사님도 있는데요. 구강 점막염 전문가시고 저희 온콜로지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계신 박사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시 분야의 전문가이신 찰튼 박사님도 있고요. 데이브 가드나 박사님께서는 급성 방사선 증후군 관련 활동을 주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카메란 울프 박사님께서는 코로나19 관련 미국에서의 활동을 지도하고 계십니다. 최근에 코로나 전문가인 김우주 박사님께서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EC18이라는 합성 신약 물질은 PLAG라고 불립니다. 이 합성물은 상당히 안전하고 구강으로 복용하고 first in class의 스몰 몰큘 이 약품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캡슐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500mg의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500mg짜리입니다. 그리고 안전성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비임상 그리고 임상 1상을 진행을 했습니다. 상당히 독특한 작용 기전이 있는데요. 페타라고 불립니다. 패턴 인식 수용체 엔도사이틱 트래피킹 엑셀러레이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용 기전을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비슷한 작용 기전을 다른 약물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복잡하지만 이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EC8는 칼로마이크론을 형성합니다. 그 다음에 특정 GPCR, PLAGR에 바인딩을 합니다. 셀 멤브레인이 있는 것인데요. 그다음에 CD14 아니면 알파레스틴의 익스프레션을 언레귤레이트 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셀의 PRR을 가속화해서 패소젠이나 댐프 분자를 줄입니다. 그래서 사이토카인, 키모카인의 발현을 줄입니다. 이를 통해서 사이토카인 그리고 키모카인 익스프레션을 줄입니다. 뉴트로필 리크루먼트를 줄이고 이뮨 리스폰스를 초기에
억제시킬 수가 있습니다. 면역 반응이 조기에 억제되고 이를 통해서 감염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급성호흡 곤란 증후군 같은 것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ECAT는 First in Class MOA로서 면역 항상성을 빨리 복구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피어 리뷰 페이퍼가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 기관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간이나 폐, 피부, 종양, 혈관, 점막, 그리고 관절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200건이 넘는 특허를 저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활발하게 저희의 연구 결과를 국제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암학회나 유럽 암학회, 내시 치료 에이전트 등등 국제적으로 활발하게 알려나가고 있습니다. ECAT 파이프라인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각각 적응증이 다릅니다. 구강 점막염, 코로나, CIN, ARS, 그다음에 내시, 그다음 면역 검문 억제제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구강 점막염과 관련해서는 FDA Fast Track 지정을 받았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이상 임상이 거의 끝났습니다. 그리고 혁신 신약 지정 신청을 조만간 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한국에서의 임상 이상이 거의 끝났고 탑라인 데이터가 조만간 나올 예정입니다. CIN 호중국 감소증과 관련해서 임상 이상이 거의 다 마무리되었고 글로벌 파트너십을 물색하고 있습니다. 급성 방사성 증후군과 관련해서는 FDA 희귀의약품 지정을 받았습니다. 이상 임상을 그리고 애니멀로드 스터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시 그리고 RCI 병용법에 대해서는 이게 시장이 상당히 큰데 글로벌 파트너십을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라이센싱 또는 협력이 가능합니다. 화학요법으로 인한 구강점막염 적응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오럴 뮤코사이트는 항암 그리고 화학요법 방사선 치료의 심각한 부작용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 입 안에 궤양이 발생을 하는 것인데요. 이로 인해서 많은 환자들이 암 환자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말을 잘 못하거나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이를 통해서 삶의 질이 급속도로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암 환자들이 암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경부암 환자 90% 정도가 화학요법과 방사선 치료를 동시에 받고 있는데 대부분의 환자들이 그레이드 3에 해당하는 쏨이라는 중증 구강 점막염을 앓게 됩니다. 지금은 이 크리옴에 대한 치료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은 언맷 메디컬 니즈가 상당히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크리옴의 발병 기전을 보면 이것이 댐퓨 몰레큘, 특히 HMGB1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분자로 인해서 감염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세포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궤양도 생기게 되는 것이죠. HMGB1을 제거하게 되면 조직이 회복되고 구강 점막염이 치료되는 것입니다. 페타라는 이제 작용 기전을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데 HMGB1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강 점막염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작용 기전입니다. 그럼 현재 경쟁 제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GC4419가 갈레라인데요. 갈레라에서 만든 것인데요. 이 분자는 임상 3상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IV로 인젝션을 해야 되는 것인데 매일매일 1시간씩 일주일에 5번 5일 동안 7주 동안 인퓨전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것이 LTGX942라는 것이 있는데 솔리제닉스 제품이죠. 최근에 임상 3상이 작년에 끝났습니다. 이 물질이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를 맞추지 못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EC80는 상당히 독특한 페타라는 MOA를 갖고 있고 경구로 복용이 가능합니다. 매일매일 복용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다른 경쟁사 대비 경쟁력이 있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크리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미국에서 이상 임상이 거의 마무리되었고 제가 혁신 신약으로 지정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무작위 이중맹검 임상이라서 저희가 아직까지는 결과를 모르지만 저희 내부적인 분석에 따르면은 이 EC18이 이 심각한 중증 구강 점막염 발생률을 상당히 많이 줄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쟁사 제품 대비 그런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효능에 대한 결과가 조만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크리움 치료제를 다른 유사한 영역, 예를 들어서 방사선 치료로 인한 감염증에도 확대할 수가 있는데요. 섬유증이나 장염, 피부염, 식도염, 직장염 같은 부분에도 적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코로나 관련 파이프라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관련 프로그램이 상당히 독특한데요. EC80는 작용 기전이 독특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코로나19 관련 경쟁 물질 대비 그렇습니다. EC18의 경우에 항염증 작용 기전 그리고 항바이러스 기전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이 더블 메커니즘 때문에 EC18이 상당히 강력한 코로나19 치료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EC18는 엔도섬 디펜던트 패스웨이 기간을 줄입니다. 그리고 바이러스 두플리케이션 기간도 줄입니다. 이를 통해서 EC18이 케모카인, 사이토카인 릴리즈를 줄이고 사이토카인 스톰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ARDS를 예방하고 또 어큐트 렁 인저리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EC18는 바이러스의 두플리케이션 타임을 줄이고 프로제닌의 릴리즈를 줄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그리고 한국에서 동시에 이상 임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임상 실험은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탑라인 데이터가 조만간 나올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환자 모집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프로그램 관련해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한국의 이상 임상은 조만간 마무리될 것이고 미국에서는 임상 실험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EC18는 항감염 그리고 항바이러스 효과를 모두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비보 그리고 인비트로 연구를 통해서 모두 확인된 바입니다. EC18는 상당히 독특한 코로나19 치료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이토카인 폭풍을 막을 수가 있는데요. 이게 심각한 폐렴이나 ARDS를 유를 하는데 EC18을 통해서 우리가 효과적인 코로나19 치료제를 만들고 백신과 함께 활용이 된다면 아니면 또 다른 치료제가 활용이 된다면 상당히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면역 관문 억제제와의 병용요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INCI는 상당히 암 환자에게 매력적인 치료제인데요. 미국에서 환자의 43%가 INCI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면역 관문 억제제가 상당히 강력하지만 몇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응률이 낮다거나 그 다음에 이렇게 지속되는 내성 그리고 면역 관련 독성도 있습니다. 많은 기업에서 ICI 병용요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캔서 리서치 연구소에 따르면 작년에 2,900개의 병용요법에 대한 임상이 시작되었고 타겟만 해도 253개입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반응률이 왜 낮은지 그리고 내성이 왜 오래 지속되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종양 미세 환경인 것 같은데요. 면역 억제 활동이 아데노신이 이 지금 종양 미세 환경에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ICI가 억제가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양 미세 환경을 보면 지금 보시다시피 ATP가 상당히 많이 셀 데스에서 릴리즈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면역 관련 세포도 그런데요. 이 ATP는 아데노신으로 디그레이데이션이 됩니다. 카타볼리즘 엔자임 때문인데요. CD39 같은 것이 그 예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많은 아데노신이 항면역 효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종양 관련 면역세포에서 그렇죠. T랩이나 CD4, CD8, NK셀 같은 게 있죠. MDSC, 마크로파지 같은 게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아데노신 시그널링을 블록할 것인가, 종양 미생물 환경에서 그렇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접근법이 있는데 저분자 인히비터, 그 다음에 항체를 사용해서 캐타볼리즘 엔자임 CD73, CD39을 막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리셉터의 기량제를 이용해서 아데노신 릴레이티드 시그널링을 막기도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ICI는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이 TME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면역 억제 환경을 면역을 향상시키는 미세 환경으로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스트라제네카나 BMS, 머크, 로시 같은 이러한 대기업에서 캐타볼릭 엔자임 이니비터를 개발하고 있고 아데노신 리셉터의 기량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접근법에는 이슈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ATP와 아데노신이 셀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그러니까 T셀의 엔타이 이뮨 이펙트를 가져올 수가 있는데요. ECAT는 기본적으로 아데노신을 없앱니다. 댐프 몰큘의 아데노신을 페타 기전을 이용해서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ECAT는 ICA의 문제를 해결하고 병용요법에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CAT는 PDL1 항체를 이용한 종양 진행 억제 효과인데요. ECAT는 지금 보시다시피 위에 보시면 그림에서 PDL1 Responsible Cell Line인데요. 이것은 이게 방광암종이고 그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것은 흑색종입니다. 엔티바디 PDL1의 반응률이 낮습니다. 여기서 메타노메셀에서 PDL1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ECAT는 종양 크기를 상당히 크게 줄여줍니다. 왜냐하면 ECAT는 아데노신을 많이 제거해주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서 ECAT는 종양 크기를 줄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병용요법에서의 시너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ICI와의 ECAT 그리고 PD1 그리고 렁캔서에서의 병용요법 관련 효과를 저희가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미국 암연구학회의
ICI 컨비네이션, ECAT 그리고 PD-L1을 같이 쓰는 요법에 대해서 그 장점을 또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방광암이었는데요. 보시다시피 시너지 효과가 이 병용요법에 상당히 크게 나타나는 것을 저희가 발표를 했습니다. ICI 컨비네이션에 대해서 이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ECAT는 근본적으로 아데노신을 재개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데노신이 면역 억제 종양미세 환경의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ECAT인 병용요법 그리고 엔티버디 PD-1을 같이 쓰면 더 나은 치료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다른 병용요법 대비 그렇습니다. ATP 카타볼리즘 이니비터, 아데노신 관련 엔타고니스 쓰는 것보다 더 좋습니다. ECAT는 면역을 억제하는 종양미세 환경을 면역을 증진시키는 미세 환경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요. 아데노신을 제거하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T세포의 항암 면역성을 개선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새로운 프로그램인데요. 우주방사선, 이거는 급성 방사선 증후군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모건 스탠리에서 이렇게 예측을 했죠. 우주 경제 시대가 열릴 것이다. 1조 달러 규모가 될 것이다. 한국 원화로 하면은 1200조 원 규모인데요. 테슬라, 스페이스X, 아마존의 블루오리진, 페이스북, 구글 같은 기업들이 우주에 위성을 띄우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주 경제와 관련해서 우주 보건 산업도 상당히 큰 비중이 20% 정도를 차지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우주 환경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왜 우리가 우주 환경에서 헬스케어에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일까요? 과학 보고서에 보면은 그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보고를 보면 418명의 나사 그리고 러시아 우주인들의 경우에 많이 사망을 했지만 이 우주인들의 주 사망 원인이 암 또는 심혈관 질환이었습니다. 우주 방사선은 세포살을 그리고 DNA 데미지와 변이 그리고 사이토카인 억제를 통해서 암 발병 그리고 심혈관 질환의 발병률을 증가시킨다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리조나 주립대학의 셰릴 니커슨 박사님께서는 살모넬라가 우주에서 167개의 유전자 변형을 일으켰고 그 다음에 독성도 3배 늘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또 다른 과학 보고서를 보면 우주 비행이 녹농균의 바이오필름 형성을 촉진시켜서 미생물 독성을 우주 환경에서 증가시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헤르페스 바이러스의 재활성화율도 우주 비행 시간만큼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주에서 우주 방사선이 있고 그다음에 극미 중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가 인간의 면역 체계를 약화시킵니다. 또한 박테리아와 바이러스가 오히려 우주 환경에서 더 강력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주에서의 헬스케어 이슈를 생각해보고 이에 대한 치료 방법을 생각해봐야 하는 것이죠. 최근에 NGchem 생명공학에서 우주 방사선 의학 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이 연구소의 비전은 우주보건 토털 솔루션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주의학 연구협력의 중심 기관이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산학연 그리고 병원까지 연구협력을 주도하고 싶고요. 전 세계 최초로 우주 방사선으로 인한 증후군, 여러 질병과 관련한 예방 치료제 개발 그리고 상업화를 주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중추신경계, 그다음에 항암제, 심혈관,
근골격계 질환이나 면역 시스템 관련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우주 방사선 프로젝트를 저희가 미국에서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사 프로그램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나사에서 그랜트를 받았습니다. 아리조나 대학 팀과 저희가 협력을 하고 있고요. 하버드와도 협력을 통해서 EC18이 우주 방사선 노출에 있어서 면역 향상성에 미치는 영향을 같이 연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급성 방사선 증후군 관련해서 저희가 또 활발하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ARS도 심각한 질병으로서 미국 FDA의 희귀의약품 지정을 받았고 애니멀 룰 스터디를 통해서 지금 임상 이상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규모가 40억 달러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우주상 방사선 시장은 약 800억 달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ARS 관련 프로젝트가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립보건원, 미국 국방성도 그렇고 한국에서는 우주방사선의학연구소가 있고 그다음에 생명공학연구원 그리고 한국원자력의학원이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EC18이 ARS에서 얼마나 잘 효과를 보이고 있는지 나와 있는데요. 방사선 피폭 이후에 1일차, 2일차, 3일차에 EC18이 생존율을 높였습니다. 3일차 이후에도 그랬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높은 생존율 증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의 연구 결과를 저희가 작년에 레디에이션 리서치 소사이어티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 우주방사선 그리고 ARS 신드롬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예방 그리고 치료제를 이 두 가지 방사선 영역에 대해서 개발하려고 하고 있고요. 미국 정부가 저희 분자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ARS GCR 프로그램의 치료제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ARS 시장이 점점 더 커지고 있고 GCR 시장도 만들어진다고 앞으로 잘 조성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규모가 4배입니다. 저희 기업에 대한 엔지캠 생명공학에 대해서 저희는 글로벌 R&D를 추구하고 있는데요. 엔지캠은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고 페타라는 독특한 작용 기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C8는 항암제, 항감염제, 항팬데믹 치료제로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EC18은 저분자 물질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또 미래의 양산을 위한 GMP 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탑라인 데이터는 코로나19 그리고 크리움 관련해서 조만간 올해 안에 나올 예정이고요. RCI 병용요법에 대해서는 반응률이 낮은 문제, 그 다음에 내성이 오래 유지되는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요. EC18이 이 RCI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우주방사선과 관련된 저희 우주방사선 의학연구소는 우주의학 부분에 어떤 선구자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주 보건, 토탈 솔루션을 앞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우주 환경에서 달이나 화성에서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발표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바이오코리아 측을 통해서 저에게 알려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협력에 대한 여러분들의 고견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